우리는 지금 수많은 유튜브 컨텐츠와 방송에서 자주 듣게 되는 한 가지 주장을 마주합니다. 바로 이 장비가 귀신을 측정했다는 말이죠. 전자기장 탐지기, 즉 EMF 미터, EVP 기록기, 심지어 초저주파 측정기까지 이 장비들이 귀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오늘 이 영상이 그런 믿음을 비판하거나 조롱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컬트란 인간의 무의식, 직관, 고대의 지혜를 담아낸 집단 지성이며 그 어떤 문명보다 깊이 있는 통찰을 전해주었다고요. 다만 그것이 현대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될 수 있을지 혹은 그 과정에서 왜곡되었는지는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의하고자 하는 대상은 귀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는 방식, 특히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잘못된 장비와 해석을 들이대는 태도입니다. 이 영상은 귀신을 믿는 이들에게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 귀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보이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환경 요인은 아닐까? 그리고 만약 그 착각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속에서 오히려 더 진실된 오컬트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금지된 문서 번역소, 동방의 금기.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998년 영국의 공학자 빅 텐디는 연구실에서 이상한 일을 겪습니다. 그는 어느 날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느낌을 받습니다. 게다가 시야 가장자리에 회색빛 형체까지 어른거리기 시작하죠. 겁에 질린 그는 급히 자리를 떠나고 다음 날 실험실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실험실 한쪽에서 돌아가던 환풍기 모터가 정확히 19Hz의 초저주파를 발생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파수는 인간의 눈이 미세하게 떨릴 수 있는 공명 주파수와 일치하는 것으로 실제로 시각적인 환각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그는 이후 코벤트리 대학 지하실에서 추가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실험실에서도 사람들은 귀신을 본다고 호소했죠. 텐디는 똑같이 측정 장비를 들고 조사했고 이번에도 19Hz 근처의 초저주파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실험이 끝난 후 이 데이터는 Something in the Cellar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발표됐고 과학계에서 귀신 체험과 초저주파의 상관관계를 최초로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되었죠. 이 실험은 이후 골스미스 대학 연구팀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2009년 연구진은 인위적으로 초저주파와 EMF를 발생시키는 유령의 방을 만들었고 무작위로 사람들을 들여보낸 뒤 그들이 귀신을 느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장비를 켜지 않았을 때도 많은 참가자들이 왠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냉기가 느껴졌다는 등 귀신 체험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죠. 즉, 심리적 암시나 불안한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귀신이 실제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그 체험을 이끌어낸 조건은 무엇인가? 혹시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느끼도록 설계된 환경에 노출된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조건이 우리 조상들이 말한 오컬트적 체험의 현대적 재해석은 아닐까요? 흔히 귀신 사냥을 다룬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삐 하고 소리를 내는 검은색 장비, 갑자기 깜빡이는 불빛. 이 장비가 귀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이 장비의 이름을 알기 전까지는 어떤 신뢰감도 지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EMF 측정기인 Electromagnetic Field, 즉 전자기장 측정기입니다. 원래는 전기공들이 배선 상태나 전자기 노이즈, 전자기파 누출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던 공구죠. 전자기장은 우리가 사는 환경에 항상 존재하는 자연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와이파이 공유기, 텔레비전, 심지어 전자레인지나 형광등 근처에서도 EMF는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이런 장비가 귀신이 존재하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을까요? Skeptical Inquirer는 이를 유사 과학의 위험한 오용이라고 지적합니다. 과학적이라는 외형을 갖춘 장비가 실제로는 과학적 해석 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측정된 수치에 대해 아무런 통계적 기준 없이 귀신의 흔적이라 단정하는 오류가 만연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과학적 방법이란 결과가 우연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 탐사자들은 EMF 수치가 높아지면 무조건 귀신이라 해석합니다. 비교군도 없고 통계적 검증도 없어요. 게다가 대부분의 장비는 단순히 주변 전기 배선이나 무선 기기에서 나온 전자기장을 감지할 뿐 무언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전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장비가 반응하면 그 이유를 미스터리한 존재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확증 편향, 즉 confirmation bias라는 심리학 용어로 설명되죠.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장소야 라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EMF 장비가 반응하면 사람들은 그 수치를 귀신의 증거로 해석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는 실제로 골스미스 대학의 실험에서도 나타납니다. 연구진은 전자기장, 초저주파, 환각 조명을 장착한 방에 사람들을 넣고 아무런 장비가 작동하지 않아도 90% 이상이 귀신 체험을 보고한 사실을 발표했죠. 귀신을 믿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과학 장비를 통해 증명되었다는 주장에는 과학적 책임이 따릅니다. EMF 측정기는 귀신을 측정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전자기장 자체가 사람의 감각에 영향을 주어 귀신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는 변수일 수 있죠. 귀신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우리가 그것을 측정하려는 방법이 정확하고 검증 가능하며 통계적으로 타당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바로 현대 과학이 오컬트를 마주하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순간들에는 과연 어떤 물리적 조건이 작용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냉기, 소리, 미묘한 공간 변화 같은 환경 변화는 종종 초자연적 체험의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과학은 이런 현상들을 인지착시와 환경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합니다. 맥길 대학의 과학 커뮤니케이션 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령 사냥은 과학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술의 오용이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즉, 과학적 도구가 과학적 사고 없이 사용될 때 오히려 혼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거죠. 환경 요인과 귀신 해석의 예를 한번 살펴보죠. 먼저 윈체스터 맨션 사건에 대해 스캡티컬 인콰이러에 따르면 온도 변화나 낡은 구조물의 움직임이 소리와 흔적으로 오인되었다고 분석됩니다. 실제 귀신 현상으로 오해받았던 소리나 기운은 배관이나 건축 구조의 자연스러운 변화였던 것입니다. 또 레디트 사례는 일산화탄소 중독이 귀신 체험으로 전이된 경우로 한 이용자는 오래된 집에서 호흡 문제가 있었고 이후의 경험이 유령 체험으로 포장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기는 반드시 전류가 있어야 반응합니다 라는 전기 작업자의 설명도 함께 있었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EVP, 즉 전자음성 현상입니다. 기록된 저음 가운데 귀에 말소리가 섞여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곤 하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를 아디토리 페레돌리아, 즉 무작위 소리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인지작용으로 설명합니다.
예컨대 AM 라디오의 노이즈에서 단어처럼 들리는 소리가 영혼의 메시지로 둔갑하는 겁니다. 귀신을 믿는 것 자체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인간의 지혜입니다. 다만 그 체험을 해석할 때는 현대의 인지착시, 환경 요인, 그리고 심리적 암시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과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단지 현상 뒤에 존재하는 이유를 더 깊고 정밀하게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귀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가 가진 오류를 확인해 봤다면, 이번에는 오컬트 전통 안에 담긴 지혜를 과학과 함께 재발견할 수 있을까를 탐구해 볼 차례입니다. 사실 오컬트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숨겨진 지식, 즉 오컬터스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도 오컬트와 과학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걸은 영역이 아닙니다. 예컨대 연금술은 많은 현대 과학자들의 실험적 기반이었고, 점성술은 초기 천문학자들이 하늘을 해석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였죠.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자들 중에는 뉴턴처럼 성경 해석과 연금술에 깊이 몰두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적 우주관뿐 아니라 신성한 건축 속에 숨겨진 수학적 질서에도 마음을 쏟았죠. 미드 모던 유로피에서 마법, 연금술, 점성술 등의 오컬트는 근대 과학의 태동을 뒷받침한 배경이었다는 역사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체계적인 접근은 리차드 노크스의 연구 Physics and Psychics가 보여주듯 1870에서 1930년 영국에서 정신 연구와 물리학이 종종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현대학계에서는 오컬트 연구가 역사 과학의 완전한 시각을 제공하는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럴 로트킨의 사피엔치아 아스트롤로지카 또는 프로그노스티케이션 인 더 미디어벌 월드가 연구 분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컬트는 과학과 경쟁하는 담론이 아니라 과학이 아직 정립되지 않았던 언어로 자연을 탐색하던 초기 시도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컬트를 다시 바라본다면 그 속에 숨은 상징, 구조, 통찰을 해석하는 현대적 언어를 적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오컬트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과학적으로 재해석하고 기록하며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혜가 현대로 이어져 과학의 일부가 된 사례는 수없이 많고, 이를 현대의 정밀한 사고와 함께 재구성할 때 우리는 인간 지식의 경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 증명이나 측정 도구는 물리적 세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초자연적인 존재나 현상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도구가 과학을 위한 것이기에 최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히 수치가 높다고 해서, 알람이 울렸다고 해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어느 수치이기에 어떤 현상이라는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올바른 오컬트는 눈을 감은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